안녕하세요. 올해 33살 미혼남 박창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새벽부터 농수산물 시장 바닥을 구르며 살고 있죠.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 당시 저는 30줄에 들어서서도 경기도 외곽의 한 공장에서 주야 2교대로 일하며 LCD 부품을 찍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여자에 대한 관심이라면 오로지 저보다 어린 연하뿐이었습니다. 연상, 나이를 떠나서 누나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어색했고 동갑이나 연상에게서 어떤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본 적도 없었죠. 그럴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50살 주인 아주머니에게 아주 조금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놀랍네요. 물론 그건 아주머니가 혼자가 되신 후의 이야기지만요. 제 삶이 방향을 틀게 된 건 3년 전 30살 추석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큰 집에 갔는데 평소에도 저만 보면 잔소리를 빼놓지 않던 큰 고모가 작정하고 제게 쏘아댔죠. 창식아, 너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사람 구실할래? 그깟 공장 월급으로 먹고는 살겠지만 언제 돈 모아서 집은 사고 장가는 갈 거냐 말이야? 너 그러다 평생 혼자 늙어 죽어. 차라리 그럴 거면 회사 때려치우고 장사라도 배워. 기술이든 장사든 내 손으로 벌어먹을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시키는 일만 할 거야. 고모의 잔소리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안 그래도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던 차에 고모의 말은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더군요. 걔는 일만 기계처럼 반복하는 삶의 염증을 느끼고 있던 터라 고모의 장사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막연했지만 내 장사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을 뛰게 했죠. 결국 저는 추석이 지나자마자 다니던 공장에 사표를 던졌어요. 3년간 익숙해진 교대 근무와 야근 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10년, 20년 후를 상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모는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에 놀라면서도 이왕 이렇게 된 거라며 자신의 먼 친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가게를 크게 한다며 저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장사를 배우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솔직히 농수산물 시장이라니 제게는 낯설고 투박한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돈벌이가 괜찮다더라는 말에 혹했고 다른 대안도 없었기에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고모의 손에 이끌려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3년 전 가을 저는 농수산물 시장에 한 농산물 도매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고모의 먼 친척이라는 사장님, 성함은 박 씨였습니다. 시장 사람치고는 목소리도 차분하고 인상도 좋으셔서 첫인상이 좋았어요. 점잖고 후덕한 분위기였죠. 사장님은 제게 고모한테 내 이야기 많이 들었다. 젊은 사람이 힘든 일 하겠다고 나선 게 기특하다며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사장님의 부인, 그러니까 지금의 주인 아주머니 홍미옥 씨는 당시 40대 후반이셨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게로 나와 격리 일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도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서 정정하시고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인상을 받았죠.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의 감정이나 관심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저 외에도 직원 3분이 더 계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혹시 텃세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기우였죠.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데 대단하다며 저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더라고요. 이곳의 일은 새벽 경매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장에 나가 당일 팔 농산물 주로 배추, 감자, 고구마 같은 대중적인 채소나 뿌리 채소를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게로 가져와 트럭에서 내리고
창고에 보관했죠. 낮 시간에는 찾아오는 소매 상인들이나 식당 주인들에게 물건을 팔고 미리 주문받은 물량을 포장해서 배달하는 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이어지는 말 그대로 고된 육체 노동이었어요. 무거운 박스나 망을 수백 개씩 나르고 쌓다 보면 온몸이 쑤시고 파스 없이는 못 살 지경이었죠. 하지만 단순 노동이라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농산물 유통 쪽은 신용으로 거래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좋은 식당이나 마트와 거래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으면 그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고 나중에는 독립할 때도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래선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 상대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이 필요했죠. 같은 배추라도 속이 꽉 찼는지 병충해는 없는지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등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 판단해야 하더라고요. 처음 1년은 그저 시키는 일만 했어요. 무거운 거 나르고 물건 쌓고 배달하고 사장님과 다른 직원분들이 일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며 시장 생리를 익혔습니다. 2년쯤 지나니 슬슬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은 어디서 어떻게 버는지 큰 그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조금씩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거래처 사장님들 얼굴도 익히게 되었죠. 사장님은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좋게 보셨는지 언젠가 제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씨가 너 참 성실하다. 이 바닥에서 성실한 게 최고야. 여기서 5년만 버티면서 장사 제대로 배워봐. 내가 나중에 독립하겠다고 나서면 그때 내가 가진 거래선도 좀 붙여주고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게. 사장님의 그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내 장사라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고 이곳에서 5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죠. 고된 육체 노동과 새벽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5년 후에 제 모습을 상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렇게 저는 시장 바닥에서 땀 흘리며 장사를 배우는 삶에 충실했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사장님의 부인 홍미옥 아주머니를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격리 일을 보시는 날이면 늘 깔끔한 차림으로 오셔서 장부 정리의 계산까지 척척 해내시더군요. 사장님과는 8살 차이라고는 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아 보였고 가게에서도 안주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저 일적으로 마주칠 뿐 그 이상으로 아주머니를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연상 여성은 그저 아주머니 또는 사모님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고 홍미옥 아주머니가 홀로 가게를 꾸려나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제 아내 아주머니에 대한 생각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요. 제가 33살이 된 지금 바로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죠. 사장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장 전체가 술렁였고 저희 가게는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어요. 사모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삶의 의욕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 같았죠. 가게는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사모님은 출근도 거의 안 하셨고 혹시 나오시더라도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만 계셨어요. 그게 3개월 넘게 이어졌죠. 가게는 엉망이 되어갔어요. 사장님 없이는 돌아가지 않았고 남아있던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해주셨던 약속 5년이라는 목표가 자꾸 발목을 잡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 한 명이
거래처에서 회수한 돈을 들고 그대로 도망치는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그때서야 사모님, 홍미옥 아주머니가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흐트러졌던 모습을 겨우 수습하고는 가게에 마와 뒷수습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지친 얼굴로 제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오셨어요. 창식 씨,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사모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이대로 이 가게가 무너질 순 없잖아. 안 그래? 그때 사모님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도망치면 사장님의 가게, 사장님의 꿈, 그리고 아주머니의 삶까지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았죠. 게다가 사장님이 제게 약속했던 5년이라는 목표, 독립이라는 제 꿈도 이 가게가 살아야 가능했습니다. 사모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창식 씨만 나 좀 도와준다면 나도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 볼게. 혼자서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 그 순간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맞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사모님 단둘이서 무너져가는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주인 아주머니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깝게 지내게 된 것은요.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일했어요. 경매부터 하역, 판매, 배달까지. 사모님은 격리 일은 물론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셨죠. 처음에는 슬픔에 잠겨 힘들어 하시기도 했지만 가게 일을 하면서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아주머니는 말은 안 했지만 죽은 사람은 잊은 듯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생활하기 시작하셨어요. 가게 일 외에도 요리학원도 다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요가를 오래 하셔서 신살치고 몸매가 꽤 좋았는데 전에는 편한 옷만 입으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몸매가 살짝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고에서 감자 박스를 한참 출고하기 위해 나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제 등 뒤로 바싹 다가오셨습니다. 땀으로 젖은 제 등과 얼굴을 보시더니 어머, 이 땀 좀 봐 하시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얼굴을 직접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아주머니의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이 제 얼굴을 스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괜히 헛기침만 하고는 모르는 척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아주머니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쳐다보면 예전보다 훨씬 자주 눈을 마주치고는 싱긋 눈웃음까지 치시더군요. 점심때는 시장 식당에서 사 먹거나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시락을 직접 싸오셔서 제 것까지 챙겨주시며 옆에 앉아 같이 밥을 차려 먹자고 하시기도 했어요. 식사 중에도 제게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지셨죠. 창식 씨는 여자친구 없어? 이 나이에 여자도 없이 왜 그러고 지내? 나중에 결혼은 해야 할 텐데 어떤 스타일 좋아해? 어리고 예쁜 여자. 그냥 흘려듣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대뜸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혹시 연상도 괜찮아, 창식 씨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저께는 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창식 씨, 오늘 일 끝나면 우리 집에 잠깐 올라와. 밑반찬 좀 만들어 놨으니 가져가.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는 퇴근 후에 아주머니 댁으로 향했죠.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계신가 보다 하고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거실에서 아주머니가 매트 위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 같은 걸 입고 유튜브를 보며 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소리에
아주머니가 살짝 놀라는 듯 했지만 바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맞으셨어요. 분명 제가 온다는 걸 알고 전화를 하셨을 텐데 문을 살짝 열어두고 제가 들어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동안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주머니의 행동들, 눈웃음이나 도시락, 의미심장한 질문들, 그리고 오늘 요가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의문들이 점점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아주머니의 의도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제가 시장통에서 일하다 보니 덩치가 꽤 큰 편입니다. 얼굴은 뭐 잘생긴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힘은 꽤나 쓰는 편이라 무거운 짐도 잘 나르는데 제가 땀 흘리며 짐을 옮기고 있으면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씩 웃으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창식 씨, 힘쓰는 거 보소.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마님한테 사랑받는 듬직한 마당쇠였겠어. 처음에는 그저 농담이겠거니 했는데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모님의 그 눈웃음과 함께요.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니 아주머니가 저에게 단순히 직원 이상의 호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곧 앞으로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죠. 저는 30년을 살면서 연상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의 여성은 늘 저보다 어리거나 기껏해야 동갑이었어요. 50살 아주머니와의 관계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아주머니의 달라진 모습, 저에게 보내는 신호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둘이서 이 힘든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쌓인 시간과 정을 생각해보니 제 오랜 연상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결혼은 아가씨와 하더라도 연애 한 번쯤은 아주머니와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몸에 착 달라붙는 요가복 차림으로 마치 집안에서 그런 옷을 입는 게 세상 당연하다는 듯이 태연했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그녀의 사적인 모습에 눈들 곳을 몰라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거든요. 창밖을 봐야 하나, 바닥을 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그녀의 얼굴만 봐야 하나. 얼굴을 보자니 불쑥불쑥 아래로 향하는 시선을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슴까지 차오르는 당혹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녀는 그런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유튜브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시크하게 말하더군요. 저기 식탁에 밑반찬 챙겨놨으니 가져가. 제가 쳐다봐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계속 요가인지 필라테스인지 모를 동작을 이어갔죠. 이따금씩 보이는 유연한 움직임과 탄탄한 몸매에 저는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노력했어요. 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역시 가게 일 하려면 체력이 중요하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생각들로 머릿속을 채우려고 애썼거든요.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고양이 자세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허리를 쭉 펴는 동작이었는데 그 순간 드러난 그녀의 몸선은 뭐랄까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가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일하는 사장님의 모습만 봐왔기에 더욱 그랬죠. 일상복 속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아름다움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고 그 모습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었어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 사장님이라는 호칭 뒤에 숨어있던 그녀를 미옥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했죠. 이 나이에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주인 여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한 번 피어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시크한 말투 속에서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다른 뉘앙스를 느끼려 했었고 무심한 듯 건네는 밑반찬에서 따뜻한 마음을 읽으려 했어요. 그렇게 속으로 혼자 끙끙 앓으며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던 날들이 이어졌죠. 그녀는 여전히 태연했고 저는 여전히 어색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휴무라서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이리저리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달콤한 꿈속을 헤매던 저를 초인종 소리가 깨웠죠. 띵동 띵동. 이 시간에 누구지? 택배 시킨 것도 없었죠. 시계는 이미 오후를 훌쩍 넘기고 있었어요. 귀찮은 마음에 대충 몸을 일으켜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벌컥 열어 제꼈어요. 입구에는 뜻밖에도 주인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나, 창식 씨. 아직도 자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제 모습이 어땠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늦잠 찬 흔적이 역력한 헝클어진 머리, 제대로 여며지지도 않은 반팔 티셔츠, 그리고 그 아래는 세상에 팬티바람이었죠.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다리는 훤히 드러나 있었을 터였어요. 어머나, 제가 지금 뭘 본 거예요.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고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어쩔 줄 몰랐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어요. 뭐라도 좀 걸치고 올게요. 쾅 문을 닫고 허둥지둥 방 안으로 들어와 눈에 보이는 대로 추리닝 바지를 집어들고 입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문을 그냥 열었단 말인가. 추리닝을 입고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주인 여자는 여전히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얼굴에는 민망함이 가득했고 연신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죠. 저 역시 뻘쭘해서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둘이 문 앞에서 바보처럼 서서 어색함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문득 이 상황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시크하고 태연하던 그녀가 당황해서 헛기침을 연발하는 모습이라니. 그리고 그런 그녀 앞에서 팬티바람으로 문을 연 저 자신이라니. 참다 못해 결국 푸아하트 하고 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 번 터진 웃음은 멈출 줄 몰랐고 저는 거의 배를 잡고 웃었죠. 제 웃음소리에 그녀도 처음에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제 모습을 보더니 배시시 눈웃음을 쳤어요. 그리고는 저를 따라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기 시작하더군요. 그제야 어색함이 눈 녹듯 사라졌죠. 아이고, 창식씨 때문에 놀라서 혼났네. 하긴 누가 이 시간에 문 열자마자 그런 모습일 줄 알았겠어. 그녀가 툴툴거리는 척 말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주머니 하나를 제게 내밀었어요. 오늘 창식 씨 생일이잖아. 미역국 좀 끓여왔어. 밑반찬이랑 같이 잊고 있었거든요.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연락도 안 했고 친구들과 약속도 없었죠. 혼자 방구석에서 조용히 지나갈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제 생일을 챙겨주다니. 손바닥만한 방구석에 차려진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미역국과 밑반찬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녀는 밑반찬을 식탁에 놓고는 잠깐 앉았다 그냥 갈게 라고 말했죠. 저는 차마 그냥 가라고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라고 건성으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좀 더 머물러 주길 바랐어요. 그럼 창식 씨가 끓여준 커피 한 잔 먹어볼까. 예상외로 그녀가 다시 앉더라고요. 작은 방에 둘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생일날 제 집에서 주인 여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다니. 이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창식 씨, 가게 일 혼자 도맡아 하느라 고생이 많지. 아니요. 고생은 무슨. 생전에 사장님이 절 자식처럼 대해주셨는데 최소한의 의리는 지켜야죠.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돌아가신 사장님은 저에게 친부모님 같은 분이셨고 그런 사장님의 아내이자 이 힘든 시기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녀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제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 혼자 살게 되니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소한 것부터 밤에 무서울 때도 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외로움과 고단함이 묻어 있었어요. 과부라는 소리와 함께 터져 나오는 한숨 소리가 제게 왜 그리 크게 들리는지 그녀의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죠. 50살 아직 한창 나이인데 남편 없이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마다 슬퍼 보이고 측은해 보였나 봐요. 늘 당당하고 시크한 줄만 알았던 그녀의 이면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죠. 그동안 그녀에게 느꼈던 이성적인 끌림과 더불어 보호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우리 사이는 그날의 민망한 해프닝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더군요. 어색함은 친근함으로, 당황스러움은 이해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저는 이쯤에서 조금 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어 서서히 말을 꺼내 보았어요.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꿀잠 자고 좋은 꿈도 꾸고 있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다 날아갔지 뭐예요. 저는 슬쩍 웃으며 말했죠. 그래? 어떤 꿈이었는데? 미래 여자친구 꿈이라고 꿨나 보지. 사장님 꿈 꿨는데요. 아니 뭐. 호호. 그녀는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이제 그녀는 아예 말을 놓고 저를 허물없이 대하더군요.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죠. 뭐야, 잘 때 혹시 내 생각하면서 잠든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뜬금없이 내가 꿈에 나타날 리가 없을 텐데. 안 그래?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앞을 보며 말했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장난기와 함께 진지함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늙어 빠진 내가 꿈에 나타났는데 좋은 꿈은 아니지. 그녀의 말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 반박했어요. 무슨 말이세요? 아직 한참이신데 아직 아줌마라 하기에도 너무 아까워요. 정말 매력적이세요. 정말 그래? 호호. 그녀는 싫지 않은 듯 기분 좋게 웃어 보였죠. 그 웃음이 제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고 저는 다시 진지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갑자기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죠?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조금. 안 힘들고 안 외로웠다면 거짓말이지. 특히 밤에는 더 그래. 일도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군요. 창식 씨가 곁에 있어줘서 내가 지금껏 버티고 있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내 옆에 있어줄 거지.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죠.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덧붙이더라고요. 농담이야, 농담. 호호.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농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안 힘들고 안 외로웠다면 거짓말이지. 사장님, 아니, 미옥 씨,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저는 진심을 담아 그녀의 손을 잡았죠. 그녀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말에 주인 여자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애써 감추려 했던 슬픔과 외로움이 터져 나오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어요. 50살의 여인이 품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소리에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죠.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제 품에서 잠잠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다.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나이 차이가 무슨 대수인가요? 과부라는 사실이 뭐가 문제인가요?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강인함, 그리고 제 앞에서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연약함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매력적이었죠.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죠. 저를 먼저 생각해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고마움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변치 않더라고요. 아니, 제게 향하는 애정으로 인해 더욱 깊어졌죠. 그런 그녀라면 평생을 함께 살아도 좋을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는 거침없이 사랑했어요. 그녀는 제게 젊음의 활력을 얻었고 저는 그녀에게서 삶의 지혜와 안정을 배웠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관계는 깊어졌어요. 지금 사귄 지 1년이 훌쩍 넘었네요. 나이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주변의 시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죠. 그녀는 제게서 잃어버렸던 웃음과 생기를 되찾았고 저는 그녀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찾았죠. 요가복을 입고 태연하게 저를 대하던 그날의 그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